안녕하세요. 엘빈TV 바리스타 임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생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할 거는 우유 스티밍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뭐 메뉴 얘기 같은 거를 했을 때 우유 거품을 얼마나 내야 돼요, 뭐 두께가 얼마나 돼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스티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알아봤던 것 같아요. 사실 2급 자격증에서 가장 많은 연습량을 필요로 하는 이제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바로 이 우유 스티밍이고, 실제로 학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수업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다른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받으시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참 다양하긴 하지만 가끔 안타깝게 방법을 완전히 그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되게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 사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앵글을 좀 특별하게 바꿔서, 저희가 원래 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칠판을 저희가 매장에서 어떻게 칠판을 할 수가 없어서 A4 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스티밍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기구가 스팀 피처죠. 스팀 피처. 우리가 보통 쓰게 되는 게 이제 600ml짜리예요. 그래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스팀 피처를 보면은 앞에 이렇게 주둥이가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 우유를 담게 되면은 300ml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를 300ml를 담고 우유 거품을 약 90% 정도까지 내게 돼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스티밍을 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기계 에스프레소 머신에 달려 있는 이제 스팀 노즐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돼요. 스팀 노즐이 보면은 이렇게 길게 막대기가 되어 있고 앞에 스팀 팁이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유에다가 담그는 건데, 우유를 담글 때 보면은 자,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팀 팁을 표면에 이렇게 얕게 담갔을 때랑 반 정도 담갔을 때랑 깊게 담갔을 때, 이런 경우가 세 가지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은, 스팀 팁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스팀을 굉장히 세게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요. 얘의 온도는 거의 한 120도에서 130도 정도가 되고요. 굉장히 센 스팀이 우유 표면을 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유 표면이 굉장히 거친 거품이 나겠죠. 막 표면이 튀고 막 우유가 막 벽쪽으로 튀고 막 그런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거품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팁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담갔다라고 하면은 우유 스티밍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 주입을 해야 되는데, 공기 주입이라는 거는 스팀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외부에 있는 공기를 우유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스팀이 안에서만 작용을 하다 보니까 밖에 있는 공기를 만나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 밖에 있는 공기를 만나지 못하니까 공기를 안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거품이 안 생겨요. 그리고 온도가 굉장히 뜨겁다고 그랬죠. 온도만 올라가요. 온도만 올라갑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반 정도 담가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반 정도 담가서 스팀이 나오게 되면은 이 스팀이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우유를 밀어요. 우유를 밀면서 밖에 있는 공기를 가지고 오면서 여기서 혼합이 돼서 거품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거품이 쌓여요. 자, 보세요. 반 정도를 담가서 공기를 끌어서 당겨 오면은
거품이 만들어지면서 거품이 쌓이게 됩니다. 자, 내가 여기서 스팀 팁을 담궜어요. 그럼 이제 거품이 쌓이겠죠? 자, 거품이 쌓였어요. 그렇죠? 거품이 만들어졌어요. 스팀을 쏴서. 자, 거품이 더 이상 생길까요? 여기까지 거품이 만들어졌으면 아니요. 거품이 안 생겨요. 왜냐면 자 보세요. 지금 팁이 우유 속으로 담겼죠.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거품이 더 이상 안 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 거품이 안 나요. 선생님 저는 90%까지 거품을 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팀 팁이 다시 우유 밖으로 꺼내서 나와야죠. 꺼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스팀 팁을 움직일 수가 없어. 기계 달려 있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피처를. 그렇죠. 피처를 내려야 돼. 피처를 내려서 스팀 팁이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거품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만들고 싶은 높이까지 스팀 팁을 내려준다. 아니지. 스팀 피처를 내려준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거품을 만드는 거예요. 거품의 양을 점점 더. 그럼 내가 90%까지 냈어. 그러면은 얘를 더 이상 밖으로 꺼내지 말고 그 상태에서 스테이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거품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품을 만드는 거는 우선 반 정도에서 스팀을 내기 시작해서 거품을 더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스팀 피처를 밑으로 내려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스팀 피처를 밑으로 내려준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제 거품을 만들었어요. 자, 거품을 이제 만들었어. 거품을 만들었으면은 지금 여기 위에 이제 거품이 있고 밑에 우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럼 이 상태는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 이거를 하나로 혼합을 해줘야 된다고. 그쵸? 이거를 하나로 혼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이 액체 같은 거를 섞어준다라고 하면 뭘 해주나요? 그쵸? 저어주죠. 회전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회전을. 근데 우리가 스팀 피처를 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스팀을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우유를 회전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자, 에스프레소 머신 스팀 팁을 보면은 구멍이 3개, 그러니까 업장용에서는 보통 구멍이 3개 아니면 4개가 있어요. 5개짜리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3개 아니면 4개. 4개짜리가 제일 많아요. 저희 이제 밑에 연습실에서 쓰는 거 달라코르테 같은 경우는 이제 구멍이 3개. 구멍이 3개가 있고 위에서 이제 업장에서 쓰는 거는 보통 이제 구멍이 4개짜리가 보통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스팀을 틀게 되면은 구멍에서 똑같은 힘으로 스팀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도 그렇죠? 똑같은 경우 나와요. 근데 얘를 만약에 스팀 이제 피처에다가 담갔어. 내가 얘를 이제 중앙에다가 이렇게 담궈요. 그러면 똑같은 힘으로 나오겠죠. 똑같은 힘으로 스팀이 분사가 되면은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전을 하기가 힘든 거야. 그렇죠? 여기 상태에서도 회전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처음에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한쪽으로 3시나 9시 방향으로 얘를 틀어줘요. 이쪽이나 이쪽 방향.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개짜리다 만약에 하나가 벽에 부딪혀서 나오겠죠. 그럼 이쪽으로 이제 힘을 몰아주는 거야. 그러면 회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3시 방향이다. 아니, 이게 9시지. 9시 방향이다. 그러면은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회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거는 이제 4개짜리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4개짜리여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해줄 수가 있어요. 위로도 보낼 수도 있고 아래로 보낼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방향은 딱히 뭐 정해진 거나 뭐가 더 낫다 이런 건 없어요. 중요한 거는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회전을 시켜서 전체 이 위아래가 섞여질 수 있는가. 근데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 팁을 이제 9시나 3시 방향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너무 벽 쪽에다 갖다 붙여버리면 안 돼. 그렇죠?
너무 벽 쪽에다 갖다 붙여버리면 이제 여기만 이제 힘을 너무 뜨겁게 받아버릴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스팀이 이쪽 반대쪽의 우유를 못 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힘이 약해서. 그럼 또 전체적으로 이거를 돌려줄 수가 없겠죠. 네. 그런 것만 주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스팀 팁을 깊이는 어떻게 담근다? 반 정도. 그러니까 팁의 반이에요. 팁의 반. 팁의 반 정도. 이거는 보통 기계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은 보통 1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cm. 그렇죠. 그다음에 위치는 어떻게? 위치 3시나 9시 방향. 3시나 9시 방향에서 회전을 시키기 좋은 곳. 아시겠죠? 네. 너무 벽 쪽이나 중앙은 피해 주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스티밍 결과물이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더 노하우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나는 스티밍을 낼 수는 있어. 나는 거품을 내기는 내. 근데 좀 더 결과물을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유 안에는 성분이 뭐가 있죠? 단백질.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스타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은 바로 이제 단백질하고 지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방, 그렇죠. 단백질하고 지방. 우리가 보통 지방은 이제 보통 우리가 나눌 때 뭐 일반 우유, 그다음에 무지방, 그다음에 저지방 이렇게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우유를 많이 써요. 근데 지방, 그렇죠. 이 지방이 스티밍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 자, 우리가 공기가 있죠. 자, 공기는 기체고 우유는 액체예요. 그렇죠. 기체하고 액체는 혼합이 될 수가 있을까? 섞이지가 않아요. 원래부터 안 섞이는 거야. 원래부터 안 섞이는 걸 우리는 지금 억지로 섞어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체하고 액체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어떠한 접착체 같은 게 필요해요. 그게 지방이에요. 그게 지방. 그래서 이 공기를 액체 안에다가 억지로 집어넣게 되면은 우유 안에 공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공기를 단백질이 둘러싸요. 단백질이 둘러싸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지방이 낍니다. 지방. 접착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백질은 온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단백질은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단단한 거품이 되는 거예요. 자, 단백질은 온도가 올라가면 단단해져요. 그쵸? 네. 그러면 질 좋은 거품을 만들기 위해선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거품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온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거품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낮아지는 거. 그렇죠. 온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거품이 만들어져요. 자, 온도를 보면은 자, 2도에서 4도. 2도에서 4도라는 거는 그냥 냉장고 온도예요. 냉장고 온도. 우리가 우유를 항상 이렇게 냉장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냉장고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대략 36도, 약 36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60에서 7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이. 자, 36도 정도가 되면은 우유가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우유가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단백질이 단단해진 상태에서 거품을 냈다. 그러면은 거품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품은 이 전에 내야 돼요. 거품의 양. 자, 근데 36도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36도가 언제인지 몰라요. 체온 비슷하죠. 체온 비슷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은 온도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우유를 가지고 스티밍을 쳤어. 금방 온도가 올라가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거품의 양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유를 냉장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이를 최대한 벌려준다. 이 사이를 최대한 벌려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거품을 질 좋은 거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거품의 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품의 양을 만들고 나머지 70도 정도가 될 때까지 질을 좋게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혼합. 아시겠죠? 네. 좋은 거품을 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은, 거품은 차가울 때 빠른 시간에 낸다. 공기 주입을 끝내야 해요. 공기 주입을 끝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우유 거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면 무지방이면 이게 우유 거품이 잘 안 생겨요? 생기긴 하지.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어. 저지방 같은 경우도 만들면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라떼아트를 했어, 카푸치노를 했어. 카푸치노 만들어서 라떼아트 쫙 해서 오케이 손님 맛있게 드세요. 없는 거야 그림이. 왜냐면은 단백질을 붙잡아 줄 수 있으니까, 공기하고 단백질하고 접착체가 없어지니까 흐트러져 버리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그래서 연습용으로 많이 쓰지. 자, 지금 우유를 담궜어요. 우유를 담근 상태에서 제가 우선은 팁을 깊게 이렇게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나올지. 자, 깊게 집어넣으니까 거품이 생기진 않죠. 밖에 있는 공기를 가져오지는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팁을 깊게 담그지 않고 그냥 표면에다가 한번 그냥 살짝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지금 우유가 폭발을 했습니다. 우유가 폭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표면을 보시면 굉장히 큰 거품들이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질 좋은 거품을 절대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주의하시고, 그래 우유가 튀니까 위험하니까 이런 건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 거품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팁을 1cm 정도 담그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3시 방향으로 스팀 팁을 놨습니다. 자, 치지직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내가 거품을 더 내고 싶으면은 스팀 피처를 밑으로 천천히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낮다 싶으면 살짝 집어넣어서 스테이하고 온도만 올라가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유를 300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품이 500이 좀 넘게, 거의 600 정도 거품이 나신 거를 볼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우유 표면도 지금 굉장히 고운 상태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저희가 이제 최대한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품도 한번 내는 거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말로만 지금까지 막 듣다가 아예 그림 보면서 설명 들으니까 한눈에 좀 이해가 그래요? 훅 오더라고요. 좋네. 잘 됐네. 다행이다. 막 엄청 했는데 막 안 돼요. 막 그러면 좀 다시 해야 되니까. 실제로 업장에서 일할 때, 스티밍을 낼 때 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뭐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거품 그 자체를 만드는 것? 그냥 거품을 만드는 네. 거? 얼만큼 내야 되는지도 좀. 얼만큼 내야 되는지.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힘들어 하세요. 실제로 업장에서 일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격증에서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자격증에서는 피처에 300ml 정도 우유를 담고 90% 정도까지 거품을 내세요 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거는 자격증에 대한 레시피지, 이게 모든 업장에서 다 통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이제 알바를 가면은 선생님 분명히 300ml하고 90%까지 냈는데 우리는 컵이 너무 커서, 아니면 우리는 컵이 너무 작아서, 선생님 자격증에서는 카페라떼하고 카푸치노를 만들었는데 카페라떼 2잔이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푸치노 두 잔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분명히 나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업장에서 일할 때는 또 많이 생각해봐야 될 거는 자기들 업장에서 쓰는 잔에다가 실제로 만들어서 부어보고 거품의 두께나 아니면 우유의 양이나 이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하셔서 꼭 300ml가 아니라 250ml가 될 수도 있고 뭐 350ml가 될 수도 있고 우유 시작하는 양이 그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까지 해서 저희가 2급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필요한 이제 이론들이나 기술들을 배웠어요. 이제 실제로 이거를 이제 많이 연습을 해서 이제 실제 리허설을 통해서 실기 시험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저희가 또 다음 진행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또 보면서 영상들을 또 하나씩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